2026년 2월 26일. 오늘 우리가 깊게 파헤쳐볼 이번 심층 분석의 자료들은 한 가지 명확하고 거대한 현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코스피 6000 시대의 구조적 안착, 그리고 AI 파생 생태계의 확장입니다. 네, 지금 이 분석을 함께 따라오고 계신 여러분도 아마 그 최근 시장 움직임 보면서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맞아요. 코스피 지수가 무려 6,300선을 돌파했고 선물 지수도 하루 만에 4.36%라는 기록적인 급동세를 보였잖아요. 보통 이 정도 수치가 단기간에 이렇게 튀어오르면 시장 참여자들은 본능적으로 거품이 아닌가 의심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이게 과연 거품일까요?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현실일까요? 오늘 다룰 여러 분석 자료들의 공통된 미션이자 부제는 바로 이겁니다. 실적이라는 확증 편향에 올라타라. 아주 강렬한 문구네요. 네, 단순히 유동성, 그러니까 돈이 몰려서 억지로 오르는 장세가 아니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재무제표에 찍히는 그 압도적인 숫자가 시장의 펀더멘털을 완전히 재정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걸 한번 파헤쳐보죠.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요. 지금 시장을 읽는 가장 중요한 프레임은 사이클의 종언, 그리고 구조적 성장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편견이 깨지고 있다는 건데요. 그 편견이라고 하면 반도체 산업을 전형적인 사이클 산업으로 봤던 그 시각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확합니다. 수요 공급 불일치에 따라서 호황과 불황이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한다는 논리였죠. 하지만 현재 데이터가 증명하는 궤적은 완전히 다릅니다. 저도 그 부분에서 좀 놀랐어요. 반도체가 이제 사이클을 타는 게 아니라 그냥 장기 우상향 국면이라는 분석이 압도적이더라고요. 네, AI 수요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들이 속출하고 있으니까요. 가장 대표적인 근거로 리포트들이 짚고 있는 게 엔비디아의 마진율 유지 기간입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용인 팹에 단행한 31조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 이것도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 31조 원이요. 그 숫자를 자세히 뜯어보면 정말 흥미로운 맥락이 나오잖아요. 기업이 이 정도 규모의 자본 지출을 집행한다는 건 막연히 미래가 좋을 것 같아서 베팅하는 수준이 절대 아니죠. 그렇죠. 이미 장기 공급 계약을 통해서 100% 확정된 수요를 바탕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거대한 인프라 구축의 일환인 셈이죠. 맞습니다. HBM 같은 고대역폭 메모리의 맞춤형 생산체제가 자리를 잡으면서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가시성이 과거랑은 아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뚜렷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6천선 안착이라는 게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업들의 상향 조정된 주당 순이익, 즉 EPS 컨센서스에 기반한 아주 합리적인 가치평가 구간이라는 논리가 단단하게 성립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약간 의문이 생기긴 합니다. 거치경제 지표들을 보면 좀 이상하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역설을 느끼셨나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27.9원입니다. 엄청난 고환율이죠. 게다가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동결했어요. 보통 이러면 전통적인 경제학 교과서나 과거 경험상 외국인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한미 금리 차이가 벌어지고 환율이 치솟으니까 당연히 환차선을 피하려고 자본 엑소더스가 일어나야 맞죠. 교과서대로라면요. 네, 그런데 실제 수급 데이터를 보면 완전히 정반대란 말이죠. 오히려 외국인들의 공격적인 매수세가 전혀 멈추질 않고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그 고환율과 고금리의 역설, 리포트들은 이 점을 아주 명쾌하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1,400원대 고환율이 한국 수출 대형주들에게는 막대한 환차익을 안겨주는 무기가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자동차나 방산 같은 주력 수출 기업들의 이익 체력을 엄청나게 키워주고 있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수급 데이터를 보면 현재 체결 강도가 102.71이라는 엄청나게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외국인 자본 입장에서는 단기적인 환차손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기업들의 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 성장 프리미엄에 베팅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증시가 환율 때문에 비싸고 위험한 시장이 아니라 이익 성장의 환율 효과를 압도해버리는 성장하는 시장으로 새롭게 정의되고 있다는 거네요. 네, 점이 완벽하게 연결되는 대목이죠. 그리고 이런 거시적인 환경 말고도 시장을 밀어올리는 또 다른 핵심 동력이 있습니다. 바로 국내 제도적 환경의 변화입니다. 정책 모멘텀 말씀이시죠. 저도 이 부분이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그동안 지긋지긋하게 한국 증시 발목을 잡았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이게 드디어 실질적인 장치들로 마련되고 있더라고요. 상법 개정 추진이라든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 같은 제도적 변화들이 단순한 단기 테마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특히 증권주나 현대제철 같은 대형 지배구조주들이 릴레이팅되는 현상, 이게 그냥 배당 좀 더 준다고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전혀 아닙니다. 이건 본질 가치 상승 과정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동안 일반 주주들에게 돌아오지 않던 이익이 강제로 환원되도록 제도가 바뀌면 기존에 깎아내리던 가치평가 모델, 즉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던 모델 자체를 버려야 하거든요. 기업의 기초 체력이 주가에 제대로 반영되는 뼈대 공사가 드디어 진행 중이다.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도 이 펀더멘털의 변화를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진짜 흥미로워지는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트레이더 관점의 기회 요인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선물 시장 데이터를 보면 지금 장세가 얼마나 에너지가 넘치는지 확연히 드러납니다. 미결제 약정이 무려 3,308계약이나 급증했어요. 지수가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구간에서 미결제 약정이 늘어난다? 이건 기존 매도 포지션 청산을 넘어서 상방을 확신하는 신규 매수가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네, 체결 강도가 100을 훌쩍 넘는 상황에서는 주가가 살짝 밀릴 때마다 남는 눌림목 매수 전략이 압도적으로 유효합니다. 그리고 코스피 6,300선 안착 과정에서는 상방 감마 스퀴즈 가능성까지 열어두어야 한다고 리포트들은 조언합니다. 옵션 마켓 메이커들이 포지션 해지를 위해서 기계적으로 주식을 강제 매수해야 하는 그 피드백 루프가 작동할 수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작은 호재에도 지수가 위로 폭발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자, 이런 파생 시장의 폭발적인 에너지와 함께 물리적인 산업 생태계가 어떻게 확장되는지도 봐야 합니다. 제가 오늘 자료 보면서 제일 눈을 의심했던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우주 데이터 센터. 처음에 이거 보고 공상과학인 줄 알았습니다. 하하, 처음엔 다들 그렇게 반응하죠. 하지만 AI 파생 생태계의 다음 스텝으로 아주 진지하게 가격에 반영되고 있는 테마입니다. 초기 AI 투자가 엔비디아 GPU 같은 하드웨어에 집중됐다면 이제는 그 전력을 감당하기 위한 인프라, ESS로 매기가 확산됐잖아요. 그렇죠. 지구상에 있는 데이터 센터들이 뿜어내는 그 막대한 발열량, 그리고 전력망 과부하 문제가 한계에 다다랐으니까요. 그래서 지구 궤도의 낮은 온도와 태양광을 활용하는 우주 데이터 센터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등장한 겁니다. 로켓랩 같은 우주 항공 ETF의 상승세가 이를 증명하고 있고요. 국내 기업 중에서는 YC캠이나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소부장 기업들이 거론되더라고요. 전통 반도체를 넘어서 우주 인프라 밸류체인으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야 할 시점이네요. 또 하나, 거래대금 폭발을 빼놓을 수 없죠. 지수 6천 시대가 열리면서 코스피 38조 원, 코스닥 17조 원이라는 기록적인 하루 거래 대금이 터졌습니다. 판이 커지면 제일 돈을 많이 버는 곳, 결국 거래소를 제공하는 증권사들이죠. NH투자증권, 삼성증권, 한국금융주주 같은 대형 증권사들이 훌륭한 레버리지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저 PBR 매력에다가 브로커리지 실적 성장 그리고 주주 환원율 제고까지 겹쳤으니까요. 지수 상승기에 가장 확실하게 시장 수익률을 상회할 수 있는 하이베타 투자처로 꼽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지금까지 들으면 시장이 마냥 완박해 보이지만 항상 그림자는 있는 법이잖아요. 리스크 요인들도 확실하게 테이블 위에 올려보죠. 맹목적인 낙관만큼 위험한 건 없습니다. 자료들이 공통으로 경고하는 첫 번째 대외 변수는 미국의 보편적 관세 도입 논란입니다. 10에서 15% 수준의 관세가 거론되고 있죠.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라고 불리는 이슈인데 우리는 철저하게 경제적인 사실과 하방 압력 관점에서 건조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이게 현실화되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는 직격탄이 될 수 있거든요. 미국 내의 수입 물가가 오르면 결국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할 테고요. 그렇게 되면 한국은의 입장에서는 긴축 상태를 예상보다 훨씬 길게 끌고 가야 하는 아주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기업들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하는 거시적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는 거네요. 대외 환경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 내부의 리스크도 만만치 않습니다. 저는 이 K자형 양극화 현상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가장 뼈저리게 공감하실 부분이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지수는 6,300을 넘어가는데 내 계좌는 왜 파란불일까? 소외감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소외감이죠.
지금 시장이 철저하게 기관과 외국인 중심의 대형 주장세로 굴러가고 있으니까요. 이걸 리포트에서는 유동성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다가오는 3월과 4월, 상장사들 감사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잖아요. 아, 실적이 숫자로 증명되지 않은 테마성 중소형주들 아주 위험한 시기네요. 날카로운 경고죠. 지수가 높다고 암호 주식이나 샀다가는 감사 시즌 급락이나 상장 폐지 리스크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기관들이 주도하는 냉혹한 개미털기의 휴생양이 되지 않는다면 철저하게 실적이 확인된 종목만 봐야 합니다. 중장기적인 시스템 리스크도 언급되어 있죠. AI 도입으로 기업들 이익은 폭발하지만 이게 거시경제 전반으로 보면 화이트컬러 실직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고소득층 고용이 불안정해지면 소비 여력이 꺾이고 결국 기업 실적 감소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사모대출 시장, 즉 프라이빗 크레딧 시장의 부실 지무도 유동성 경색 시 시장을 크게 흔들 시스템 리스크로 지목되고 있고요. 거기다 계절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AI 장세를 끌고 가는 NVIDIA의 과거 통계를 보면 3월에서 8월 사이에 유의미한 계절적 조정기를 거치는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우상향한다는 방향성에는 동의하더라도 무조건적인 바이앤홀딩은 위험합니다. 과열 징후가 보일 때마다 분할 익절 전략으로 현금을 확보하는 게 꼭 필요하죠. 자, 이제 총평을 해볼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현재 시장을 한 문장으로 정의한다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자료에 나온 표현을 빌리자면 수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실적으로 의심의 벽을 타고 오르는 강세장입니다. 한국 증시의 체력이 확실히 격상되었음을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실전 포트폴리오 전략을 명확하게 짚어보죠. 먼저 코어 포트폴리오, 즉 뼈대가 되는 중심에는 반도체, 증권, 그리고 수출 방산주를 단단하게 배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성처럼 주변부를 채우는 새틀라이트 전략으로는 오늘 언급한 우주 데이터 센터, 액침 냉각, 유리 기판 같은 AI 인프라 확장 테마를 가져가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깔끔한 전략입니다. 아까 환율 이야기도 했었는데 만약 환율이 1,450원을 돌파한다면 외국인 수급이 일시적으로 꼬일 수 있으니까 해지 물량을 확보하는 리스크 관리도 병행해야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수익 창출만큼이나 자산 보존에 대한 팁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지수 6000 시대의 커진 변동성 속에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승계하기 위해 유언대용 신탁 같은 법적 장치를 병행하라는 조언이 아주 유용합니다. 수익과 안정을 동시에 도모하는 진정한 자산관리의 영역이네요. 오늘 우리가 함께 뜯어본 이 방대한 자료들 중에서 제 뇌리에 꽂힌 아주 강렬한 문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꼭 읽어드리고 싶어요. 시장은 항상 옳고 현재의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조정은 공포가 아니라 주도주에 탑승하지 못한 투자자에게 주는 마지막 초대장이다.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의심하는 나라 기회를 놓치지 말고 팩트에 기반해 철저하게 대응하라는 뜻이죠. 네, 오늘 분석의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단 하나의 단어는 결국 실적, 그리고 그 실적을 만들어내는 AA. 네, 그래서 오늘 딥다이브를 마무리하면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개인의 삶과 직결되는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AI가 만들어내는 막대한 부와 주식시장의 기회, 그리고 반대로 화이트칼라 일자리를 위협하는 시스템적 리스크라는 모순을 깊이 이야기 나눴습니다. 포트폴리오의 리스크를 해지하는 방법은 충분히 다뤘죠. 네,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 기업들의 이익을 극대화시켜주는 이 거대한 AI의 해일 속에서 당신의 커리어와 개인의 삶은 어떤 해지 전략을 가지고 계시나요? 계좌의 잔고를 지키는 것을 넘어 나의 일상과 직업적 가치를 어떻게 방어하고 성장시킬 것인가? 여러분 각자가 스스로 고민하고 탐구해 볼 만한 아주 여운이 깊은 질문입니다. 이 화두를 남겨두며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가장 날카로운 통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